또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잔 하나 들고 무슨 뭐 지중해 햇살을 가득 먹으면 가장 중요한 건 지갑이거든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롯데마트 가면은요, 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거 한 4천 몇백 원 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주 선생님입니다. 저희 듀렛을 오늘 세 번째 초대석에 초대해드린 분은 바로 저의 와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인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와인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문성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와인 관련된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미술, 예술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강남역 여기에서 공유 오피스 리플레이스라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은 뭐 대강은 맞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책 관련된 것들은 와인도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다 미술에 관련된 책이고요. 미술이 조금 주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는 그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유 오피스는 얼마 전에 거의 문을 닫았고요. 그 이벤트성이라든가 강의용 그 강의장 임대 뭐 이거 관련된 리플레이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한 4개 있으신가요? 5개 있죠. 5개? 네. 강남에 5개나?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네. 책,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전공은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드래곤볼을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드래곤볼 같은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미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웹툰을 그렸죠. 근데 그 웹툰을 보신 출판사 대표님이 이거를 웹툰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웹툰보다는 웹툰이랑 글이랑 같이 해서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글과 웹툰을 같이 엮어서 낸 게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인을 마시고 이제 와인을 한번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뭐 와인 책을 몇 개 보는데 그 중에 선생님 쓴 책 중에 와인 예술 철학. 아무튼 뭐 괜찮네 하고 그 책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최하는 와인 모임에 오셨죠. 맞아요. 예. 이러고 딱 이제 가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아 맞다. 그랬어요. 저 책 보고 왔다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저희는 만나서 뭐 와인 모임 이런 것도 하는데 가끔 만나가지고 가깝고 해가지고 저도 뭐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역삼점이 그 공방 바로 옆쪽이었어요. 그리고 또 와인도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와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냥 거기 지나가는 길에 막 들렸잖아요. 아 맞아. 이러고. 그랬어요. 네. 예, 뭐 먹을 거 들고. 예. 저는 또 먹을 거 들고 오시는 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미술도 드래곤볼 때문에 한 것이고요. 와인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때문에 이렇게 접하게 돼서 그 이후에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와인에 대한 오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잔 하나 들고 무슨 뭐 지중해 햇살을 가득 먹으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와인 스노비즘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인 허세죠,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감각을 표현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커피 혹은 차를 마셔도 차의 맛이 무슨 맛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문제는 좋은 걸 하면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믈리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언어를 찾아낸 게 그런 말들이에요. 사실 와인 맛이 너무 베리에이션이 넓습니다. 단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산도가 있는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엄청나게 베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갑이거든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맞는 돈 가격선에서 많이 마셔보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받는 거죠. 이런 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위스키랑 다르게 한 번 마시면 다 마셔야 돼요. 뭐 물론 두고 마셔도 됩니다. 근데 좋은 와인은 그 가장 최적의 상태일 때 마시는 게 좋잖아요. 비싸니까. 뭐 이게 뭐 한 3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한 잔은 그래도 한 4, 5만 원 하니까. 근데 사실은 다 마실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다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취해서 맛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와인이 보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점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계속 열어놓으면 어쨌든 계속 맛이 변하니까 그 변함을 다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오픈을 해서 시간이 변하는 게 있고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변하는 게 있잖아요.
와인은 시간에 따라서 이것을 열린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네. 오픈을 해두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이게 진짜 길어도 3시간. 맛이 그래프로 보자면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와인마다 와인이 힘이 있는 와인이 있고 힘이 없는 와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이 남은 와인을 보관하는 게 참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공기를 빼는 거예요. 공기와 접촉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공기를 빼는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와인 마시는데 그런 것까지 집에 구비해두고 마시는 케이스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한 이게 750짜리지 않습니까? 한 250 먹었어요. 그러면 500 남잖아요. 네. 그럼 500ml짜리 병에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도 없고 그리고 이 코르크와 다르게 이 스크류캡은 완전히 밀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와인을 잘 고르는 방법? 와인을 가장 잘 고르는 방법은요. 네.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외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죠. 병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병의 모습이 다른데 이걸 보통 어깨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어깨가 있고 요건 없죠. 이런 케이스는 이게 병이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병이 요런 게 만들어지고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네네네. 들어가 있는 요거를 조금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렇게 들어간 게 손가락을 이렇게 덮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고 요게 생기고 요게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침전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전물을 거르기 위해서 요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것은 침전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침전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 와인이 탄닌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떨떠름한 맛이라든가 그게 많은 와인 좀 더 드라이한 와인이고 그럼 이거는 조금 약간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 중심의 와인이라면 요거는 바디감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약간 묵직한 와인.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 호일. 호일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와인을 만들 때는요 보통 코르크를 꾹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평평하거나 혹은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살짝 것은 튀어나온 것도 예, 살짝 있던데? 튀어나온 거 네. 있어요. 그거는 고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 그거는 온도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라벨이 네. 와인 자국이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99%가 여기 호일을 돌려보면 이게 호일이 안 돌아가요. 지금 네. 요거는 호일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얘가 네. 그 이유는 비슷해요. 보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와인은 이렇게 놓고 보관하죠. 네.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코르크가 촉촉해져야 돼요. 마르면 코르크가 수축하죠. 그러면 빈틈이 생겨요. 네. 그래서 빈틈이 생겨서 거기서 와인이 새요. 어. 그러면 샜다가 마르면 붙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요. 그리고 혹은 센 거 이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와인 수면이 살짝 보여요. 네. 근데 가끔 보면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보관이 잘 안 된 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된 와인이다. 그럼 수면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 간 거죠? 그거는 네. 보통 엔젤스 쉐어라 그래서 천사의 몫이라 그래서 그건 증발되는 겁니다. 코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전 아직까지 딱 먹었을 때 그 상한 와인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적 있으세요? 많죠. 아, 그런 경우 많아요? 많습니다. 와인은 기본적으로 포도만 쓰는 음료예요. 네. 포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안 상합니다. 근데 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코르크 때문에 상합니다. 코르크 자체에 이물질이 묻어서 네. 이게 상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쇼네라고 말을 합니다. 불어로 부숑이라고 하거든요. 코르크를. 그래서 코르크화된 와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상한 와인을 콜키드 와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향이 뭐냐 그러면 약간 하수구 향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요 맡아보면 압니다. 질문 하나. 그 보통 와인 그래도 금액대가 있잖아요. 네. 한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그래도 솔직히 와인?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래요? 비쌀수록 당연히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1000만원짜리 와인이 10만원짜리 와인보다 1000배 맛있지가 않아요. 요만큼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 요만큼이 사실은 명품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잘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롱반이라는 와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와인인데 9,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잘 마십니다. 저는 이거 엄청 추천드리거든요. 혹은 그리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마트에 가면 G7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한 7,000원 합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냥 드셔도 됩니다. 뭐 롯데마트 가면은요 L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거 한 4,000 몇백 원 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제 와인 선생님 모셨는데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여기 와인 따라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인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뭐 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네. 와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종종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미술 강의 만약에 듣고 싶으시면 선생님 그 인스타 주소 밑에 달아놨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DM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